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행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기행렬에 대한 특징들은 뭐 대기행렬에 대한 특징들은 이제 수리적인 접근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 그 비수리적인 정성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접근 방법. 이런 형태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기행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기행렬의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이제 배우는 대기행렬의 모델에 대한 이 개념적 특성을 먼저 한번 짚고,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기행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대기행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다가 한번 크게 프레임, 구조적인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행렬이다. 그러니까 이 대기행렬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수리적인 접근이죠. 수리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수리적인 접근이에요. 비수리적 접근인데, 이 비수리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심리적 접근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예. 수리적 접근의 대표적인 특성은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적 접근은 바로 뭐냐면, 대기행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대기 시간에 대한 것들, 대기 시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대기 인원, 줄 서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대기행렬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행렬과 대기행렬 시스템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기 시간과 대기 인원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대기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미용실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미용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출입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미용실에 이제 미용실 선생님들이 머리를 이제 커트를 이제 하는 의자가 있고, 여기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의자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소파에 이제 소파 이렇게 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파에 사람들이 앉았다가 자기 순번되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를 이제 미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리적 접근에서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대기 시간과 대기 인원에 관련된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게 시스템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기행렬 시스템, 대기행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다리는, 예를 들면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시간 얼마큼 보냈어요? 그러면은 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것들, 즉 바꿔 얘기하면 기다리는 시간 요거 더하기 서비스 받는 시간, 요게 합쳐져서 대기행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합쳐져 가지고 대기행렬 시스템이 이제 전체 시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대기행렬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기다리는 시간과 서비스 받는 시간이 합쳐져서 이게 시스템으로 나온다. 그럼 아까 여기서 조금 아까 나왔던 대기 인원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행렬 시스템의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대기행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즉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사람 더하기 서비스 받는 사람. 이렇게 합쳐진 게 바로 대기행렬 시스템에서의 인원수예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기행렬에 대한 것들은 포화송 분포를 이용할 경우 그냥 평균적인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접근은요, 이러한 형태,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인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대기행렬 시스템이 이러하니 이걸로 인한 경제성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성 분석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은 이거를 풀기 위한 기본적 개념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대개념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대개념 시스템의 특징들이 대개념 시스템의 특징들이 어, 이 기다리는 시간에 바꿔 얘기하면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면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게 대기행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을 대기행렬의 시스템에서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환산해가지고 어떠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A라는 기계를 썼더니 수동 기계입니다. 수동 기계를 썼더니 전체 대기행렬의 정보가 다인 것 같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동 기계 B라는 자동 기계로 바꿨을 때 대기행렬에 나타나는 정보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어, 대기업률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수동기계에서 자동기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득이 생길 거냐 이거에 관련돼 즉 A 수동기계에서 자동기계로 바꿀 때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걸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에서 대기의 수리적 접근에 대한 특징을 갖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대기행렬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주로 많이 쓰냐면 이제 대기행렬에서 이제 포화성 분포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지수 분포도 쓰겠죠. 지수 분포도 이게 그래서 어쨌든 포화성 또는 지수 분포에 관련된 이런 특성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수리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비수리적 접근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수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비수리적,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따분함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야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다양한 곳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슬로우 엘리베이터의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너무 이제 이게 느려가지고 고객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객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저 백화점에만 가기만 하면 너무 피곤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즉, 전체 승강기가, 엘리베이터의 승강기가 층마다 다 쓰고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저기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나 어떻게 돼? 저 백화점 가기 싫어. 고객이 이탈하고 막 생겨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주로 이제 슬로우 엘리베이터 문제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어? 앞사람 줄 서가지고 앞사람 뒤통수, 뒷머리를 그냥 빤히 바라보면서 10분, 5분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그 웨이팅의 시간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따분한 시간이죠. 공허한 시간이에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내가 서비스 받고 있는 거 맞아,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느끼는 공허한 그 고객들이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바로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접근 방법 같은 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심리적인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게 이제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어떠한 자기 부름 기다릴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든지 앞 사람의 그냥 뒷모습만 보면서 계속 기다린다. 이게 따분함이죠, 이게. 예. 즉 비워져 버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멍청하니 그냥 쭉 시간을 보내야 되는 비워버리는 시간에 관련된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공허한 감정을 공허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죠? 누그러뜨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비스 라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서비스 금방 시작합니다. 당신한테 서비스 금방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이 시작을 어떻게 되냐? 알려주는 거예요. 음, 시작이 서비스 시작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당신 차례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비스 시간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게 이제 터널의 끝을 이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터널이라는 게 이렇게 저기 딱 들어가면 터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가고 있는 도중은 창문 바깥이 깜깜해, 어두워. 근데 저 앞에 밝은 빛으로 점같이, 응? 터널 끝에 그냥 점같이 뻥 뚫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멍청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요청했던 그 서비스, 그거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얀색 그 목표점, 그게 터널의 끝이 이제 바로 뭐예요? 서비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거나 어떻게 되냐? 끝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공급자가 알려줘야 되죠. 얼마 다 왔어, 이제 너 조금만 하면 당신 차례야. 당신 몇 분 남았어. 이렇게 쭉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는 형태가 이제 사실은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순서 알려주는 거.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서비스 시작을 알린다든지 자기 순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연결돼 있는 내용들이죠. 바꿔 얘기하면 고객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불만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그 불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그 비어있는 시간을 관리할 거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시작을 알려주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대기행렬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우리 가장 간단한 싱글 서버 모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다시 대기행렬로 와서 이 서비스 산업에서 특히 제조기업도 이 웨이팅에 대한 것들은 수요 공급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서비스 운영 특성상 기다림의 시간이 제조보다 훨씬 더 많고 기다림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운영 특성상 어때요? 운영 특성상 당연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운영 특성상 나타나는 대기행렬의 발생 원인을 좀 보자. 그러면 뭐예요? 서비스 프로세스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라는 것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없는 거죠, 이게.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더 아주 이제 애를 먹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서비스 능력이나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 능력 같은 것들은 바꿔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시간 소멸적인 특성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수요가 변질되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거나 이렇게 그러한 측면에서 서비스의 공급 능력은 시간 소멸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상당수가 안 그런 것도 몇 개 있긴 하죠. 뭐 그래서 서비스의 능력은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 시간 소멸적이기 때문에 수요 변동과 서비스 능력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기다림이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서비스 업종에서 대기행렬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기다림의 경제적 가치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멍청하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그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빨리 못 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일종의. 이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서비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행렬 시스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공항 검색대예요. 이러면 공항 검색대에서 줄 서가지고 자기 물건 이렇게
검색대에서 이제 흩어놓고 막 노트북도 빼라고 하고 모두 누다고 하고 해서 막 검색을 받지 검색을 이제 하는 거죠. 위험한 물건 저기 가지고 있나 없나. 그래서 이렇게 대기열 시스템을 이렇게 저기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 이 공항에서 검색대 들어갈 때 짐 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몸 추색 검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바로 여기는 대기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역량과 서비스 수요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게 대인연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특성을 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대객열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그러한 그 저기 연구자가 있어요. 그 연구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 예. 그래서 데이비드 마이스터라는 분이 85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책에다가 이제 서술했어요. 그래서 전략적 운영 관리 측면에서 대기행렬을 전략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를 꼽아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음, 데이비드 마이스터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운영 관리의 어떠한 특성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방안을 이제 만들겠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저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제공됐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했던 이 대기행렬에 관련되어져 있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고객의 기대와 인지에 관한 법칙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고객 따라잡기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대와 인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칙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객의 기대와 인지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대와 인지된 성과에 대한 것들을 특성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와 인지된 특성에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대한 것만큼 충족시켰을 때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를 공급자가 충족시켜줬을 때 나는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그죠? 야, 내 요구를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응? 그래서 그 이 저기 데이빗 마이스터가 제시했던 이 그 기다림의 심리학이란 저서에서 이제 설명한 그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바로 뭐냐면 고객의 기대와 인지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는 기꺼이 기다린다. 이게 그 다음에 이 고객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금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어, 고객에 대한 특성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법칙이 바로 뭐냐면 기대하고 인지된 성과 내가 경험한 성과죠. 그 경험한 성과에 의한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제 구전 효과, 호의적인 구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크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향으로 침투하면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예. 여러분들 그 조금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했던 이러한 그 전략적 측면에서 대기행렬의 심리적인 여러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 그 데이비드 마이스터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 바로 뭐냐면 대기행렬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 중에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제 이용자한테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고객,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를 야기하게 만드냐면 고객한테 불만을 야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이 고객 불만을 야기하지 않고 고객한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관심을 딴 것으로 돌려버릴까? 이것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기에 이제 대갱열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대갱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뭐 기다림의 시간이 앞 사람의 저기 뒷모습만 보고 멍청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따분함과 지루함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시간을 또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심리학적 접근을 하면서 두 가지의 서비스에 이제 이 법칙을 제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여기서 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하향 침투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러한, 뭐, 그, 기대하고 인지에 관한 법칙인데, 사실은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객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한 서비스, 인지한 데가, 퍼시브한 거예요. 퍼시브했던 인지된 서비스의 능력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가 만약에 커, 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서비스죠. 굉장히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구조 효과를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떠들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음,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호의적 구전 효과에 관련된 것들로 이제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페이스북 이펙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 트리클 다운에 해당되는 그러한 효과, 긍정적인 호의적 구전 효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첫 번째 법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뭐냐면 고객 따라잡기. 이게 고객 따라잡기가 이제 고객을 따라잡는 건데, 사실 이제 고객을 따라잡기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곱하기 법칙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곱하기 법칙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어, 굉장히 즐거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우리 MOT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서비스의 곱하기 법칙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다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서의 서비스가 딱 부정적으로 제공했을 때 고객들이 인지하는 특성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기 특성 하나를 갖고 끝까지 머릿속에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고객 따라잡기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제 저기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서비스를 쓰려고 이용하려고 이제 서비스를 딱 신청을 했는데 이제 대기 시간을 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기 시간에서 웨이팅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웨이팅을 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추후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다양한 뭐 지금 좋은 서비스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체의 평가가 좀 나빠지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이것들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용할 거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의 여기가 데이빗 마이스터가 제시했던 이런 심리학적 인간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 기다림이라든지 웨이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되냐 교묘하게 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써보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이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운영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해 준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의 이제 대기를 위한 이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비수리적인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는 게 바로 뭐냐면 고객한테 대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어져 버린 거죠. 특정한 시간이 딱 내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 동안 웨이팅을 하고 있는 비어져 버려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되냐? 그대로 두지 말고 무언가 활동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버린다는 이게. 즉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웨이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무엇인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공급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고객한테 이 대기 시간에 대한 것들을 빈 시간을 비어져 있는 이 시간을 무언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자꾸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무슨 어떠한 투과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서비스 문제 막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무슨 뭐 차트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서 뭐 해라. 진료받기 전에 무슨 뭐 저기 초음파 진단 검사부터 먼저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서비스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거죠. 지금 당신 벌써 시작됐어, 진료는. 시작됐어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멍청하니 그냥 공허하게 시간을 쭉 빈 시간을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단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형태. 이게. 그래서 뭐 그런 형태 관련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 공허하고 아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내가 서비스 받기는 할 수 있는 거야. 아, 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는 내 메뉴 들어갔나? 아, 시간 내에 메뉴가 나오긴 할 거야 이 음식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허한 감정이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시선이라든지 그 공허한 감정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멍하니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지루함,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따분함, 그런 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상황적 특성이. 그거를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딱 전화를 걸었더니 어떻게 되냐? 어떠한 특정 좋아하는 가수, 최신 인기 노래가 막 여기 그 콜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상담을 연결을 시켰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뭐 최신 인기 가요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클래식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 연주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듣는 것도 사실은 바로 뭐예요? 가만히 그냥 제 수화기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저게 공허한 감정 누그러뜨리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슬로우 엘리베이터 문제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부터 7층에 있는 어느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더 느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고객이 불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승강기 옆에다가 어떻게 돼요? 거울을 놓는다든지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무슨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무슨 뭐 재미있는 영상이나 짧은 영상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만진다든지, 거울에 비친 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이 있죠. 아까 뭐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그건 즐거움보다도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음악 들으면서 계속 똑같은 음악 계속 반복해서 듣고 막 일을 벌이면 더 화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고객의 특성을 잘 좀 이해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특정 어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이 시간 공허하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여기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그 웨이팅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을, 주방에 이렇게 조리하는 장면을 웨이팅하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주방이 유리로 이제 돼 있어서 막 보여요. 그래서 막 화구에서 막 불이 확 올라오고 막 그냥 막 파스타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야, 맛있겠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그래서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레스토랑 주방에서 음식하고 요리사가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막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 이렇게 타오르게 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야. 뭐 어떠한 뭐 병원에 갔더니 진료받을 때 특정한 장소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고객한테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냐면 공허한 감정, 기다림이라고 하는 공허한 감정에서 뭐 허무하거나 아우 이게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서비스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데이빗 마이스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거가, 웨이팅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도대체 이거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웨이팅 하고 있는 그러한 고객들한테 어떻게 돼요? 메뉴판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진료를 할 때 뭐 진찰 차트 같은 기록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로 이동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딴 행동과 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서비스는 시작됐어. 딱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심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웨이팅에서 기다리다가 웨이팅에서 빠져나가서 딴 데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데 그런 레스토랑이 있죠. 어느 특정한 레스토랑에 갔더니 웨이팅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애피타이저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고객님, 지금 여기서 주문하시면 지금 고객님 한 25분, 30분 정도 대기하셔야 되는데, 그 대기하는 동안 뭐 그냥 간단한 무슨 뭐 빵류라든지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줘가지고 잠깐 먹으면서 약간 기다리게 하고, 이게 많이 주면 안 되죠. 조금 주죠. 이게.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지금 메뉴 골라라. 메뉴 고르면 너 테이블 앉자마자 내가 바로 음식 갖다 줄게. 이렇게 해서 메뉴도 고르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 웨이팅이 길어지니까 이탈할까 봐 미리 주문을 받게 해야겠네. 그다음에 나는 짐이 이제 어떻게 되냐? 나한테 대한 서비스는 메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 시작됐구나 이니 어차피 거기서도 내가 기다릴 건데 여기서부터 내가 시켜놓고 빨리 이렇게 기다리면 좋죠. 이렇게 아 나는 이제 서비스 금방 받겠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것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작을 알렸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시작을 알리니까 기다림의 끝을 알려주는 행동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터널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터널 지나갈 때 차를 끌고 터널 지나갈 때 어때요? 바깥에는 다 깜깜한데 터널 앞쪽에 하얀색으로 햇빛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얀색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때요?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만 가면 저 끝이 터널 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다림의 끝을 알려주는 행동을 이제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님 지금 앞에 있는 고객들하고 해가지고 30분 후에 고객님이 이제 서비스 받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들. 이게 기다림의 끝을 이제 알려주는 행동 같은 것들이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간단해요. PT에 보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면 파워포인트에 이런 경우가 있죠. 파워포인트 맨 위에 프로그레스 바, 그죠? 막대기가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딱 해서 처음에 1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30페이지까지 내가 PT 발표를 해. 그러면 파워포인트 맨 위에 화면에 여기 어떻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종료는 30페이지인데 시작하는 페이지 지금 5페이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30페이지에서 끝났는데 이제 5페이지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 진행하고 있구나. 이게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막대기로 프로그레스 바를 해가지고 이게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종착지구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예요? 이제 끝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자기 순서 알려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웨이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즉, 대기행렬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더 많은 매출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기다림으로 인해서 고객이 화나가지고 되돌아가 버리고 이탈해 버리는 거죠. 웨이팅 라인에서 이탈해서 딴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이탈하지 못하게 따분함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멍하니 있는 그 시간을 멍하니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이제 디즈니 같은 데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어때요?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웨이팅하는 시간이 엄청나죠. 그냥 기본적으로 막 한두 시간씩 막 기다립니다. 재밌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어트랙션 같은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야, 진짜 내가 이걸 왜 이걸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른들도 그런데 굉장히 생각이 지금 굉장히 단순화되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짜증나고 막. 그죠?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그죠? 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디즈니에서 이제 나오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 있죠. 구피, 도널드 닥, 백설공주 막 이런 저기 애들이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그 인형 탈 그거 쓰고 이게 쓰고 앞에 와가지고 애들하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웨이팅 라인 앞에서 막 공연을 해요. 막 공연을 하고 아이들이랑 사진 찍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멍청하게 기다리는 쓸데없는 시간 같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공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공허한 감정 누그러뜨려 가지고 자꾸 어떤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너 할 수 있어. 서비스의 시작을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거의 다 왔어요,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정확하게 몇 분 후면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시작됐으니까 빨리 메뉴 선택해주면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앉자마자 막 이런 것들. 음. 자기 순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로 뭐예요? 마이스터가 제시했던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공급자가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인 대기행렬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대기행렬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로우 엘리베이터 문제 한번, 우리 이게, 슬로우 엘리베이터 문제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A 백화점에서 슬로우 엘리베이터 문제로 고객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대요. 이게. 그래서 전략 회의를 합니다. 고객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백화점은 너무 엘리베이터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저희 가면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내 시간 뺏기고 기다리는 웨이팅 시간 너무 화나. 그래서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 이게. 고객들한테 이제 FGI를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관리자들이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합니다. 운영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림의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확장을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진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추가 확장하는 거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 만들어진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확충하는 그 공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 나고 뭐하고 하니까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는 거야, 백화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측면에서 있냐면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의
고객 처리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투자라는 거죠. 캐파. 즉 수용 능력과 수송 시간에 관련되어져 있는 측면에서의 설비 투자에 관련된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고객이, 그래서 관리자 하나가 이러한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고객들이 이탈한 그 백화점으로 가서 백화점에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재봤더니 우리 엘리베이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 속도가. 즉 빠르지가 않다는 얘기야. 근데 고객들이 느리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속도 차이는 크지 않은데 어떻게 되냐? 느리다라고 고객들이 화가 나게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뭐냐?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걸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멍청하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 응? 내가 원하는 때 빨리 내가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7층에서 내가 또 뭘 할 거야. 그럼 7층으로 바로 이동해서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뭐 빨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내가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되게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 한 관리자는 첫 번째 관리자는 뭐냐면은 시설에 대해 투자하고 속도를 높이고 확충한다라는 직접적인 캐파시티에 대한 용량, 즉 엘리베이터의 용량에 대한 확충을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다. 이 사람들이 속도 재봤더니 큰 차이 없더라. 문제는 따분함과 지루함이다. 따분함과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했던 게 이제 거울 달고 모니터 달고 웨이팅 시간에 주변에서 잡지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잡지 같은 것도 해놓고 모니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패션쇼 막 모델들 나와가지고 막 이쁜 옷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뭐 짧은 동영상 보여주고 광고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보면서 그 생각이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이탈을 어떻게 되냐? 상당 부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대기행렬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심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풀었던 그런 이제 기업 사례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러한 측면이 이게. 그래서 대기행렬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특징들은 이제 봤고,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대기행렬에서 이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행렬의 기본 특성이면 대기행렬의 기본적인 이게 여기 모형도가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게 구성 요소. 그래서 대기행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뭐냐? 고객에 대한 모집단이 있어야 된다. 고객에. 즉 고객 도착이 있어요. 고객 모집단. 여기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에 관련된 게 이제 고객 도착, 고객 도착이라고 하는, 고객이 도착되고 고객 모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기행렬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웨이팅 라인이 이제 큐라고 합니다. 큐. 대기행렬이 이것이 만들어 놓고, 도착 프로세스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분포를 갖게 됩니다. 통계적인 분포를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수 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 그 다음에 이제 어랑 분포라는 게 있어요. 어랑 분포. 이 어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덴마크의 전기 기술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전화 기사에, 전화 설비를 만드는 이제 기사인데, 콜센터에 만들었으니까, 콜센터에 요거 이제 운영하는 콜센터를 운영할 때 이제 요 장비나 설비들을 이제 운영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질문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인바운드 콜.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콜센터에서 전화 교환수가 있습니다. 교환수. 이 교환수는 어떤 거 얘기하냐면 공급자가 전화의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 교환수가 그
전화를 발신한 사람의 전화를 받아서 수신자의 이러한 에리어 쪽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전기 코드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잭 같이 이렇게 이걸 여기다 딱 연결시켜줘서 교환수가 중간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인력의 힘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이 교환수가 이제 교환수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 교환수 서비스를 하면서 이 어랑이라고 하는 이 엔지니어가 이제 고민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바운드 콜이 하루에 예를 들면 영업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야. 그러면 콜센터 교환소 안으로 이 교환센터 안으로 발신자가 전화를 하죠. 그죠? 전화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바운드 콜이 하루에 얼마 정도가 들어와? 예를 들면 1000콜이 들어와. 1000콜이. 그러면 교환수 교환수 한 명이 콜을 몇 콜 정도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당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인바운드 콜이 얼마큼 들어오고 하루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콜이 1000콜 들어와. 교환수 한 명이 시간당 처리하는 콜이 예를 들면 50콜이야. 그러면 58이 40, 8시간이니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콜이 8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거의 400콜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몇 명을 고용하면 될까요? 2명 하면 800콜이니까 한 명 더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1000콜 들어오면 3명 정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교환수를. 교환수를 3명을 고용을 했어. 그래서 인바운드 콜이 하루에 1000콜씩 들어오고 한 달 동안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환수의 임금이 결정되고 그 임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인바운드 콜의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환수 2명에서 만약에 시간당 50콜씩 처리하는 교환수가 있다고 하면 1000콜 들어오는데 2명의 직원이 만약에 교환 업무를 하게 되면 고객들의 대기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리 모델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어랑분포라는 거를 분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제 대기행렬에서 주로 쓰는 분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고객의 도착이 어떤 형태야? 지수분포야, 포화성분포야, 어랑분포야. 이러한 여러 가지 분포 특성에 따라서 이제 통계적인 이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기행렬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기행렬의 규칙이 있어요. 대기행렬의 규칙.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기행렬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규칙이 뭐예요? First come, first serve 이런 게.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는 이 FCFS라고 하는 이 서비스 규칙이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last come 마지막에 왔는데 first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늦게 들어온 것을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자재 같은 것들. 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자재가 흘러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자재를 담아요. 쫙 찾아서 밑에다가 딱 쌓아놓습니다. 두 번째 자재 오면 어떻게 돼? 여기다 또 박스 또 쌓죠. 그죠? 세 번째 오면 또 박스 속에다 또 쌉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퍼스트 컴이잖아. 맨 밑에 있는 얘가. 그럼 얘를 빼야 되는데 자재를 계속 여기다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온 박스가 먼저 나가겠죠. 그죠? 그런 형태 걸 얘기는 주로 이제 이런 형태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넘버링을 시스테매틱하게 고객한테 넘버링을 발송을 넘버링을 이 번호표를 뽑게 해가지고 번호표를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번호의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입장시키게 하는 방법. 이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어디 봤더니 어떻게 돼요? 추천 같은 거 하는 거야. 랜덤하게 번호표 나눈 다음에 다른 18번 고객님 입장해 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게 번호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손이 조금 비었어 칼에 조금 비어가지고 이제
소독으로 이제 드레싱하고 이제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바느질로 몇 바늘 이제 꼬매야 되는 이제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저녁 때 예를 들면 이제 저녁 때 병원이 안 해가지고 병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유 피가 자꾸 출혈이 멈추지 않네요. 이것을 소독 좀 조금 해주고 이렇게 좀 처리를 받고 싶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간호사하고 소독하고 봉합하고 하는 거를 이제 막 치료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떻게 돼요? 배드가 하나 들어오고 산소 마스크 쓴 응급 환자가 확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저기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의사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가 그 환자의 상태를 딱 보더니 어떻게 돼요? 잠깐 기다리려고 하고 그 환자한테 막 뛰어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응급실의 서비스 규칙은 뭐래요? 응급순이죠. 응급순. 응급한 환자부터 먼저.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는 그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는,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설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 그 시설에서 주는 기본적인 서비스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뭐 서비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고 대기행렬에 형성할 때 여러분들 대기행렬에서 형성할 때 대기행렬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행렬의 종류. 이게 대기행렬의 종류를 여러분들 한번 우리 봅시다. 대기행렬의 종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냐면 대기행렬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행렬.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자, 고객이 대기행렬이 웨이팅입니다. 이게 웨이팅 라인이 이제 쫙 줄 서 있어요. 여기 고객들이 이제 있는데 딱 한 단계예요. 한 단계. 단일 단계. 한 단계예요. 한 단계. 그다음에 이게 딱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서비스 받고 바로 나가는 경우예요. 가장 간단한 이러한 대기행렬이 단계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줄 섰다가 서비스 그냥 딱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이걸 좀 응용한 거죠. 이게 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전체 이 채널 이 줄선에 있는 이게 한 줄이에요. 한 줄. 단일이고 단계도 한 개고 이게 근데 두 번째 봤더니 어떻게 돼요? 웨이팅이 이렇게 오는데 단일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웨이팅 라인이 쭉 줄 섰다가 어떻게 돼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비어있는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단계 단일 단계인데 전체 경로가 몇 단계 이거 복수 경로죠, 이거는. 이게 복수 경로인 경우.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게 첫 번째 모델, 요게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볼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보면 이렇게 돼요. 쭉 오다가 한 단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경로는 하나인데 단계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게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멀티로 연결되는 거죠. 쭉 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단계이면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연결돼야 돼요. 1번이 가장 간단한 싱글 서버 모델이라 그래요. 싱글 서버 모델.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복잡하겠죠. 그죠? 이런 복잡한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으로 푸는 문제는 단일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대기행렬에 대한 특성은 이런 형태로 네 단계로 되어져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있어요. 이 대기행렬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고객 모집단을 어떻게 되냐 하위 모집단을 유한적인 거로 보냐 무한적인 거로 그 다음에 동질적 그룹이라는 거 있어요. 동질적 그룹. 그러니까 대기행렬에서 동질적 그룹이라는 그러한 특성은 바로 뭐냐면 어느 한 특정한 집단에서 하위 집단으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 그런 하위 모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어, 동일한 집단 내에서 고객의 수를 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웨이팅 라인에서 쓰는 유한 모델과 무한 모델에 대한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웨이팅 라인에서 고객의 모집단의 수가 무한함을 가정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유한함을 가정하냐 현실은 여러분 뭐예요?
웨이팅 라인에서 고객의 모집단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유한한 거죠. 고객이라는 수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대상에 대한 고객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한보다는 유한에 더 명확한 거예요, 이제. 근데 고객의 모집단을 무한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유한하다고 가정하는 경우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또 보면 대기행렬에서도 집단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에 나타나는데, 이 대기행렬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질적 그룹에서 예를 들면 병원에 들어갔더니 항상 동질적인 그룹으로 같은 그룹으로만 고객을 같은 그룹만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모든 고객의 웨이팅에서 기다리고 하는데 그런 고객들이 다 동일한 고객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남자 고객도 있을 수 있고 여자 고객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별로도 또 지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이러한 동질적인 그룹으로 이거를 고객들의 특성을 판단하고 유한과 무한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꿔 얘기하면 병원에서 응급실 환자, 내과 환자, 외과 환자 해가지고 특정한 병원의 각각의 하위의 모집단을 추정을 한 다음에 유한인 경우하고 무한인 경우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행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아까 구성 요소에 대한 특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객 모집단에 관련된 특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도착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포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게 그래서 지수 분포, 우리 책에서는 지수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에 관련된 특성들이 나타나요. 이게 저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저기 뒤에 우리 또 자료가 또 있죠. 그때 거기서 한번 같이 보는 거로 하고, 대기행렬을 형성할 때 이제 대기행렬이 형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데요. 대기행렬이 이제 형성하는 과정은요, 여러분들. 대기행렬의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냐 하고 이게 어떠한 단계로 움직이냐에 대한 특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행렬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싱글 서버, 단일 단계 한 줄짜리의 단일 단계 모델이야. 그렇다면 여러 줄을 갖고 있는 단일 단계야. 그렇지 않으면 다단계의 한 줄이야. 다단계의 여러 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대기행렬이 형성하는 것이 각각마다 다 다르겠죠. 1번, 2번, 3번, 4번 모델로 이렇게 설명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기행렬에 대한 규칙, 뭐 아까 얘기했던 거고, 뭐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대기행렬에 대한 특성에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지수분포에 관련된 것들 한번 봅시다. 지수분포. 대기행렬에서 지수분포에 관련된 특성들은 3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고객의 도착 프로세스를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데 무슨 분포를 가정하냐? 지수 분포를 가정한다. 지수 분포는 어떻게 되냐? 평균하고 분산이 같아요. 이게 지수 분포는. 그래서 평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지수 분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분포의 평균은 다르죠. 이제 지수분포가 바로 뭡니까? 이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평균이 람다분의 1. 이게 이 평균에다가 우리 분산에 대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평균을 제곱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분의 람다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분산이 이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 여기 람다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 되니까 요걸 어, 요거를 다시 제곱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분포의 특징은 평균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수분포의 특징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특성이 바로 이제 우리 394페이지의 지수분포를 이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수분포를 응용한 것이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이게 포화성 분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수분포는 연소확률 분포지만 포화성 분포는 이산 분포, 이산이에요, 이산. 연소확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특수한 형태, 근사값을 제공하는 포화성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뒤에서 한 번씩 살짝 다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기행렬의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은요, 대기행렬의 구성 요소가 어떻고, 대기행렬에서 어떤 것을 주로 다루고 있고, 심리적인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수리적인 접근 방법은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 대기행렬에 관련되어져 있는 또 다른 화일을 한번 대기행렬 계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행렬 모형이에요. 쭉 해서 봤더니 여러분들 대기행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대기행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대기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죠. 그죠? 대기행렬에 오면 첫 단계 그냥 딱 단일 경로 단일 단계. 가장 간단한 단계.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멀티로 연결돼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번, 제가 2번, 3번, 4번. 1번에서부터 조건을 걸어가지고 4번의 조건으로 갈수록 갈수록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 관련된 것들만 주로 예제를 풀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도착 과정에 대해서 확정적 도착하고 확률적 도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확정적 도착이라는 것은 고객이 도착하라는 것을 확정 짓고 딱 얼마야 라고 딱 결정한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고, 확률적 도착은 어떻게 돼요? 고객 도착에 대한 확률적 가정을 하는 거예요. 확률적 가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분포 이론을 써야겠네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 지수 분포도 앞에 책에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뭘 쓴다? 많이 쓰는 게 포화성 분포다. 포화성 분포.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기본적인 조건을 볼게요. 순서성 조건이 있어요. 한때에 한 명씩 도착한다. 이게. 그 다음에 한때에 여러 명이 도착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요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포화성이라고 하는 이 포화성 분포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N combination X라고 하는 PQ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N combination에서 얘가 10만 번 동전 던지기 게임 하는 거예요. 이항분포 있죠. 이항분포. 컨비네이션 계산. 10만 번 동전 던져서 앞면이 3번밖에 안 나올 확률. 앞면 나올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동전 던지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P가 2분의 1이고 뒷면 실패라고 하면 여기도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3승. 그 다음에 여기는 N-X승이죠. 10만에서 3 뺀 거가 여기 Q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항분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항분포 계산할 때 왜 포화성 분포가 나왔냐면요. 전체 시행의 수 n에서 이벤트 사건 x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포화성이 거의 뭐 한 150년 뭐 1800년대 이제 어, 후반 정도에 나왔던 이제 그 이론이니까 이 포화성 분포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n에서 이벤트 사건 x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는 이거 팩토리얼 계산이 많은 거예요. n-x 팩토리얼 분의 뭐 x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 여기 컨비네이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크니까 여기 이제 반복 계산이 너무 이제 식은 쉽지만 반복 계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이제 포화성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원래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항분포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쉽게 계산하기 때문에 근사값을 제공하는 게 바로 포화성 분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포화성 분포를 통해 가지고 이 n에서 이벤트 사건 x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거에 x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 확률 같은데 이게 이걸 어떻게 되냐면 포화성 분포는 이제 아이디어란 방법을 쓴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시아 군대가 이거 저기 포화성이라는 사람이 예를 직접 든 겁니다. 그 연구에서 특정한 주둔지에 예를 들면 뭐 10만 명의 병사가 있어. 근데 그 병사가 전 전투에 나가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실수로 말에서 내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사망하는, 즉 말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러한 이벤트 사건 X가 나타날 확률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확률이 어때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갑작스럽고 너무나 이건 나타날 가능성이, 예를 들면 이벤트 사건 X가 말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말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 사건이 많이 나타날까요? 거의 나타나지 않을까요?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이거를 이 이벤트 사건 X가 나타날 확률을 이 사람은 어떻게 요하냐면 특정한 단위 시간당 이벤트 사건 X가 발생할 확률을 평균적으로 추정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경인고속도로에서 하루에 빨간색 그랜저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갈까요? 이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본 이 질문이 전형적인 포화성 분포의 질문이에요. 경인고속도로에서 빨간색 그랜저가 하루에 몇 대 지나갈까요? 이걸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빨간색 그랜저를 성공이라고 이벤트 사건 X라고 하면은 하루에 전체 지나가는 차량 중에서 빨간색 그랜저 차 이렇게 X 이게 굉장히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좀 적다 이렇게 되면 빨간색 그랜저 차에 대한 것들을 이 포화성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특정한 단위 시간 당 몇 대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위 시간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분이 될 수도 있고 초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시간을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작게 특정한 단위 시간으로 이제 그래서 그 단위 시간으로 계속해서 쪼개면 어떠한 이벤트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이제 평균값을 추정을 해서 그 단위 시간당 평균 얼마야를 갖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포화송은 특정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갖고 이용하니까 이항분포의 포화송 분포가 뭘 제공한다? 근사값을 제공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때 한 명씩 도착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특정한 시간대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5명의 고객이 1시간이죠. 12시부터 예를 들면 뭐 1시까지 13시까지 이 사이에 5명의 고객이 도착할 확률은 시간이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60분이라고 하는 이 단위 시간 동안 5명의 고객이 도착할 확률. 한때 여러 명 도착할 확률이 없다 그랬는데 60분 동안 5명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60분은 어떻게 돼요? 더 작게 단위 시간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생긴다는 거야, 순서가. 고객이 들어오는 순서가. 이게 짧은 시간으로 쪼개게 되면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진짜 아주 카메라로 찍어서 이 사람 손이 조금 먼저 들어왔고 여기 늦게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1등, 2등 구분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순서성 조건은.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도착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화되어 있는 거야. 평균값 갖고 계산하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돼? 더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확률을 그대로 쭉 유지가 된다. 이게 그다음에 고객 독립성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100명의 단체 손님이 우리 식당에 왔어. 그러면 1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는 손님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한 명도 없을 확률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단체 손님 100명이 온 것과 1시에서 2시 사이에 도달하는 손님은 단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2시하고 1시 손님이야?
1시하고 2시 손님은 독립적이다. 앞에 이벤트 사건 X는 후행 단위 시간에 이벤트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향 안 준다. 독립성이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확률 분포는 이벤트 사건 X가 발생할 확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기 요 알파벳 E자 같은 거는 자연목 상수예요. 상수. 2.7183 이렇게 상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뮤. 예. 때로는 뮤르하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뭐로 표현하냐면 람다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람다로. 예. 얘가 바로 뭐냐 얘가 바로 평균입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은행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평균 60명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60명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으니까 1분 동안 한 명씩 도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분 동안 60분을 1분으로 단위 시간으로 쪼갠 거죠. 그죠? 그러면 분당 한 명씩 도착하는구나.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어느 1분 동안 두 손님이 도착할 확률을 1분이 이거 더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을 더 작게 쪼개면 두 손님이 1분 안에는 들어왔지만 더 작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두 손님이 도착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거 여러분들 뒤에 우리 통계책 뒤에 보면 포화송 분포 있어요. 포화송 분포. 포화송 분포를 갖고 그대로 그냥 통계표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람다가 1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 어느 1분 동안 두 손님이 도착할 확률이니까 두 손님이 도착할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X가 2, 2명, 요게 람다니까, 이게 X가, 이게 2명 도착할 확률. 이거 람다 아닙니다, 이게. 이벤트 사건 X가 2명 도착할 확률. 요게 람다죠, 요게 평균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마이너스 뮤에 해당되는 게 요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어떻게 되냐?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평균이 1이죠. 1에 9제곱.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그래서 요걸 나누면 이렇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어떻게 돼? 그냥 상수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뒤에 어떻게 되냐? 포화성 분포 통계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산 안 하고도. 여러분 이건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명 이하의 손님이 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2명 이하의 손님. 2명 이하의 손님은 한 명도 안 올 확률 어떻게 돼요? 한 명 올 확률, 2명 올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람다가 1일 때 이벤트 사건 X가 0, X가 1, X가 2 요거 찾아서 요걸 어떻게 돼요? 다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느 회사에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분당 평균 0.4회, 람다가 0.4네. 걸려온다고 하는데, 포화성 분포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고, 1분의 2회의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똑같습니다. 이렇게. 2에 마이너스 0.4에 0.4에 2회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2 팩토리얼. 여기는. 그래서 X 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바로가 나오겠죠. 요거 포화성 분포 뒤에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람다가 0.4일 때, 람다가 0.4일 때 요걸 찾은 다음에 x가 1, 0, x가 1, x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0.4 평균이 0.4를 찾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1분의 2번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만나는 여기의 확률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굳이 손으로 안 해도 이게 그 다음에 1시 3시에 종로구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시간당 평균 0. 람다 0.2네. 단위 시간당 0.2. 포화성을 따른다. 1시 2시 사이에 발생이 전혀 없을 확률. X가 0일 확률이네요. 그죠? 0.2일 때 0일 확률. 이게. 그래서 이게 포화성 분포입니다. 이 포화성 분포에 이게 여러분들 표예요. 아까 내가 0.4라 그랬잖아요. 0.4일 때 한 명 0일 구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요 통계표에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떻다?
포화성분표의 기본적 개념만 좀 머릿속에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것들을 이거 이제 뭐로 가냐? 우리 아까 단위 시간당 특정한 단위 시간당으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제 뭐로 가냐? 대기행렬 계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이게 람다 t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t 시간에 발생하는 평균값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우리 아까 어떻게 됐죠? 요거를 우리가 뮤로 했었잖아요. 뮤로. 이게 그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요걸 봅시다.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포화성 고객 도착이고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원래 요거는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로우 요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게 저기 알파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저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스위치 할 때 모 표준 편차 구할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 얘기하는 거 로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로는 딴 책에서는 또 뭐 U자로 뮤죠 이거는 이렇게 이용률 해가지고 U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이용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용률. 이용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용률은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의 이용률은 람다는 고객 도착. 람다는 고객 도착. 그 다음에 뮤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 공급자, 우리 공급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시간당 시간당 5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러면 5명한테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대요. 그 식당에서는. 근데 시간당 고객 도착은 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가 뮤가 되고 얘가 어떻게 돼? 람다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5분의 4니까 서비스 이용 시설 이용률은 몇 퍼센트? 80%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내가 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 5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4명 도착이니까 언제든지 가도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우리는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죠? 시간당 5명 제공할 수 있는데 시간당 평균적으로 4명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념은 여러분 다 평균입니다. 다 평균. 변동성의 개념을 고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성의 특성을 고려하니까 이용률이 80%란 얘기는 80%란 얘기는 5명한테 할 수 있는데 단위 시간당 고객 도착은 평균적으로 4명씩 도착해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없이 딱 4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동 때로는 6명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3명 나오기도 하고 이런 확률적 변동이 계속 변동된 것들을 평균 내 가지고 4명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변동하고 있는 거야.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서비스 시설에서 내가 웨이팅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놀고 있을 때죠. 놀고 있을 때. 놀고 있을 확률 유휴. 직원들이 놀고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놀고 있을 확률은. 프로세스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은 1에서 서비스 이용률 5분의 4 빼면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예요? 5분의 1이니까. 그죠? 20%죠? 20%. 직원들이 놀고 있을 확률 몇 퍼센트? 20%. 내가 서비스를 도착했을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확률, 놀고 있을 이 확률에 도착하면 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 받을 확률. 이게 20%. 즉, 여러분 보세요.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용률. 람다를 뮤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 놀고 있을 확률, 직원이 놀고 있을 확률은 1 마이너스 이용률이야. 1 마이너스 이용률. 즉, 여기서 바로 뭐예요? 이게 직원이 한 명도 없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고 있을 확률, 고객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이죠. 저기 뭐야, 공급자가 없을 확률이 아니라 고객이 한 명도 없을 확률. 요 고객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줄 서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떤 걸 봤더니 LQ가 돼 있고 여기는 L만 써 있어요. 요거는 바로 뭐냐? LS예요. 이렇게 S. 이게 바로 뭐냐면 대기 행렬 시스템. 대기 행렬에서의 L. 이건 Q가 웨이팅이죠. 웨이팅 라인이죠. 그러니까 대기 행렬 시스템은 내가 둘 중 아니야 하나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 원래는 뭐예요? LS, LQ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거네. 그래서 LS하고 LQ는 바로 뭐냐? 사람 수입니다. 사람 수. 사람 수. 이게 그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도 WS하고 WQ가 있네요. 요건 바로 뭐냐?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평균자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 행렬 내의 평균 대기 시간이에요. 이게 평균 체류 시간 이렇게 돼요. 평균 고객 수 이렇게. LS가 붙으면 LS, LQ는 사람 수. 그다음에 WS, WQ는 바로 뭐다? 시간에 해당해요. 시간. 시간.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쉽게 한번 우리 한번 기본적인 개념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문제를. 어. 예를 들면 고객 시간당 고객 도착은 4명이고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은 5명이다. 이렇게 요 정보가 딱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어떻게 되냐? 5분의 4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0.8. 즉 어때요? 80%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가.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놀고 있을 확률, 유휴, 유휴에 관련된 것들. 놀고 있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가동률 0.8을 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0.2, 20%. 즉 어떻게 돼? 내가 웨이팅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수라 그랬어요. 사람 수. 평균 사람 수. LS를 한번 볼게요. LS는 람다에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뮤가 4,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4니까 사람 수가 몇 명? 여기는 4명. 4명. S가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 행렬 더하기 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대기 행렬에서 웨이팅하는 사람 더하기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 4명. 4명. 이제 그러면 이제 LQ를 볼까요? LQ는 대기 행렬만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 행렬에 사람 수 몇 명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LQ는 어떻게 돼요? 람다 제곱에 뮤에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6에다가 5에다가 5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즉 어떻게 돼요? 대기행렬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3.2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기행렬 계산할 때 3.2명 나왔으니까 얘는 4명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얘는 평균 갖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소수점에 있는 숫자 그대로 다 쓴다. 이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아까
람다가 4명이고 뮤가 5인 형태에서의 대기행렬의 특성이 정보가 이 두 가지만 딱 있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되냐? 소파에 3.2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 몇 명? 4 마이너스 3.2니까 0.8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시스템이잖아. 요게 시스템. 시스템이 4명.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 LQ 요건 바로 뭐예요? L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3.2명 이렇게. 이렇게. 요가 이제 바로 뭐예요? 이게 LSLQ를 구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WS하고 WQ를 한번 구해봅시다. WS는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뮤에 이렇게 되겠네요. 짝 이게. 이건 어떻게 돼요? 대기 행렬에서 평균 처리 시간. 즉 어떻게 돼요? S니까 시스템이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서비스 받는 경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짝 어떻게 돼? 1. 자, 이게 내가 단위 시간 1시간이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서비스 받는데 1시간 걸려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1시간. 그러면 WQ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만 빼버리면 서비스 받는 시간도 계산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해봅시다. WQ는 어떻게 되냐? 람다에 뮤 마이너스 람다를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 뮤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에다가 5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5분의 4가 되겠네. 이게 5분의 4니까 얘는 뭐가 돼요? 0.8시간. 0.8시간. 이거 우리 분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여긴 60분이 되겠고 여긴 60분이 되겠고 시스템에서는 60분이 있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요? 48분이 있는 거네. 48분. 48분. 그러니까 48분에서 60분에서 48분 빼니까 60분에서 48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서비스 받는 시간은 즉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 몇 분? 48분. 48분. 그다음에 서비스 받는 시간 60분에서 48분 빼니까 12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WS 쫙 해서 얘는 60분 1시간. 그다음에 WQ 대기행렬 소파에서 앉아 있는 시간 요거 48분. 0.8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게 답니다. 이게 대기행렬 다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 갖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객 도착 뭐 5분당 람다 t니까 람다 t 5분에 이렇게 단위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람다 t. 그래서 요거 갖고 그대로 이제 5분이니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람다 t는 2인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5가 나눠지니까 그죠? 이렇게 5가 나눠지니까 5분의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2명 이상 도착할 확률은 2명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포화성 분포 그냥 통계표를 보도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 다 음, 앞에 있는 확률하고 동일하겠죠. 그죠? 여기하고. 시간이. 단위 시간이 같다면 확률은 동일. 그죠? 시간당 4명의 고객이, 조금 아까 제가 문제 푼 거네요. 그죠? WQ, WS. 이게, 그래서, 람다가 4고, 뮤가 5짜리에 이러한 특성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풀었다. 넘어갑시다. 이것도 쭉.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별표. 아까 내가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의 경제성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봅시다. 복사기 한 건당 이제 어느 복사집이에요. 복사집이 있는데 그 복사집에 한번 보세요. 시간당 5건이 도착했어요. 고객 도착이죠. 고객 도착. 시간당 고객 도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5건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느 복사집에. 시간당 5명의 고객들 건으로 얘기한 거죠. 고객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5건이 도착한다.
이게 수동복사기는 봤더니 10분당 한 건 처리해요. 그러면 시간당 6건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람다는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뮤는 여기가 10분당 한 건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뮤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동복사기. 이게 수동복사기. 화면을 여러분들 다시 제가 이렇게 좀 돌려놨습니다. 이제 수동복사기 요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사집에 봤더니 시간당 5건 도착해. 람다는 5. 그 다음에 수동복사기 봤더니 10분당 한 건이니까 시간당 6건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복사기입니다. 이게 복사 한 건당 대기 손실 비용이 시간당 2,000원 발생한대. 복사 한 건당 수동복사기에서 시간당 2,000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고속복사기 사용 비용은 시간당 5,250원이 나옵니다. 고속복사기로 교차할 만한 경제성이 있냐 이거예요. 10분당 고속복사기는 10분당 2건 처리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수동복사기 한번 봅시다. 수동복사기는 어떻게 돼요? 람다는 5고 뮤는 6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6이 나오는데 고속복사기는 고속복사기는 어떻게 되냐? 똑같죠. 고속복사기라고 해서 손님이 더 오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고객 도착은 똑같이 5가 되고, 뮤가 어떻게 돼요? 10분당 2건이니까, 60분이니까 12건이네요. 이렇게. 얘일 때, 얘일 때. 요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거죠. 차이, 그죠? 보겠습니다. 쫙 해서 봤더니, 여러분들, 람다, 뮤, 람다, 뮤. 즉, 요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고속복사기하고 수동복사기. 이용률 봤더니 83% 이용하고 있고, 여긴 42% 이용하고 있고. 이게. 그 다음에 LQ 했더니 LQ. LSLQ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고객 도착, 사람 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건이 사람 수죠. 도착하는 거니까. 봤더니, 여기는 대기행렬 시스템에서는 5건의 고객이 있는데, 5명이 웨이팅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줄 서 있는 사람이 4.2건. 그 다음에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0.8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0.8건. 이게 그 다음에 WQ하고 WS예요. 쫙 해서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되냐? WS는 1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WQ 대기하고 줄 서기 하는 시간은 몇 분? 50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분 이용하기 위해서 50분 줄 서 있는 경우. 예, 고속복사기 볼게요. 여기 똑같이 LSLQ 앞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0.3건, 0.7건. 그 다음에 이거 갖고 WQ하고 WS를 구했더니 여기는 0.06시간, 0.14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정보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요 시간이죠. 요게 바로 뭐예요? 시스템에서 체류하고 있는 평균 시간이잖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건당 절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거지, 요게 수동복사기의 전체 시스템에서 체류하는 시간 평균 체류 시간 60분. 여기는 8.4분. 0.14시간이야. 그러니까 1시간에서 0.14시간을 뺐더니 요만큼이 0.86시간의 갭이 생기네. 수동복사기와 고속복사기에서 어떻게 돼요? 전체 체류하는 평균 시간의 갭이 요만큼이네요. 0.86시간. 그 다음에 요건 한 건이죠. 한 건. 이게 평균. 근데 시간당 총 시간당 총 절감 시간을 우리가 할 거예요. 시간당 몇 건 도착한다? 고객 도착이 5건. 5명씩 시간당 고객 도착한다 그랬잖아. 한 건에 요만큼씩 한 명 처리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걸 그대로 곱했더니 4.29가 나왔네. 이게 요 4.29에다가 어떻게 되냐? 시간당 어떻게 되냐? 손실 비용을 계산했더니 8,571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용 비용, 고속복사기 사용 비용 5,250원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 3,231원이 나오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고속복사기 사야 돼, 말아야 돼? 대기행렬로만 보게 되면 고속복사기 사는 게 맞는 얘기죠. 그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고려해야 될 것이 추가적으로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고속복사기를 매입할 때의 비용이 있겠죠. 그죠? 이게. 그 비용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갖고 특정한 기간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운영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간은 몇 년이야? 몇 개월이야? 요거를 이제 우리 매입하는, 구매하는 그 비용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 설비 투자비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제 돈 벌어가는 거지요. 수익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게 특정한 기간이 나오겠네. 기간이. 그죠? 기간이.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 순수하게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이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대기행렬만 봤을 때는, 이거는 투자 의사결정.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딴 거 다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 요거 문제 하나.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거 하나만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행렬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